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부품 시장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기, 지금 이 종목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4%가 넘는 폭등이 나왔던 7월 9일,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을 차트와 수급 데이터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차트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진행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격대 흐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6월 19일을 기점으로 고점을 형성한 뒤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19일 동안 44%가 넘는 낙폭이 발생했는데 이 수준의 조정은 단기 급락으로 보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이 하락 과정에서 7월 8일 저가가 137만 6천 원 부근이었고 7월 9일 장중 저가는 141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14%가 넘는 단일 거래일 반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반등이 왜 이 구간에서 나왔는지를 이해하려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살펴봐야 합니다. 차트상에서 가장 긴 상승 파동의 161.8% 되돌림 구간이 138만 1천 원 수준에 위치합니다. 실제 저가가 134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온 것인데 이는 161.8%에서 200% 사이의 지지 구간에 해당하는 움직임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피보나치 주요 비율 구간은 매수 세력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반등의 출발점은 충분히 설명됩니다. 파동 구조로 보면 어떨까요? 현재 차트에는 A파 하락이 3개, B파 반등, 그리고 C파 하락이 5개의 소파동으로 구성된 형태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C파가 5개의 소파동으로 끝나는 구간은 전형적인 저점 확인 구간입니다. 물론 추가 하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보나치 지지 구간과 파동 완성이 겹치는 자리라는 점은 기술적으로 유효한 매수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헤드앤숄더 패턴도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주봉 혹은 일봉 차트를 놓고 보면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의 형태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패턴에서 넥라인을 기준으로 대칭폭만큼 하락이 진행됐다면 그 지점이 이론상 패턴 완성 구간입니다. 영상 기준 현재 가격대는 158만 6천 원 수준인데 이 구간에서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 상승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차트 패턴 관점에서 컵앤핸들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컵 형태의 반등이 나온 뒤 특정 가격대에서 손잡이 구간, 즉 단기 눌림목이 나타나고 이후 전 고점 저항을 돌파하면서 본격 상승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1차 매도 구간은 단기 박스권 상단, 2차 매수는 눌림목 재진입, 그리고 3차 돌파 매매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상승 목표가를 추정할 때는 대칭 이론을 적용합니다. 이전 상승 파동에서 고점 이전 저점 대비 127.2% 수준에서 형성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저점이 확정된다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 127% 수준을 목표가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점 확정 이후 계산해야 하지만 방향성은 이 비율 구간을 향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수급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6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누적 금액을 집계해보면 3조 3,967억 원 수준에 달합니다. 삼성전기의 현재 시가총액이 101조 원 수준이고 유동주식 비율이 73%인데 그중 외국인이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을 합산해도 외국인 보유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곧 외국인의 매매 방향이 주가 흐름을 사실상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는 74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영상 기준 현재 주가 158만 6천 원과 비교하면 이미 2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을 지금 매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수급 논리상 실적 발표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물량을 던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를 지지하면서 목표가까지 끌고 갈 요인이 더 큽니다.
실제로 영상 기준 당일 외국인 매수 주체를 보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등 글로벌 대형 기관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JP 모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순으로 삼성전기를 꾸준히 매집해 온 주체들입니다. 이들의 포지션이 유지되는 한 대규모 매도 압력이 단기간에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장고 데이터도 확인해 봤습니다. 신용장고 추이를 보면 지속적인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 반대 매매나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로 인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소화됐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쏟아질 개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 구조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촉매제 실적 발표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25년에는 삼성전기의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31일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2026년에도 비슷한 시기인 7월 29일 전후로 실적 발표가 예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적 발표 전후에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했던 패턴이 있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실적 전망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AI 가속 서버 시장 확대에 따른 고성능 MLCC 수요 증가, 하반기 스마트폰 성수기 효과,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반도체 부품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실적 수치로 확인된다면 주가 재평가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이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할 경우 일부 종목에서 매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기처럼 주가가 단기 급락한 종목은 오히려 비중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는 추가적인 수급 지지 요인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차트 기술적으로 피보나치 161.8%에서 200% 구간이 지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엘리어트 파동의 시파 5소 파동이 완성된 구간에서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둘째, 6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 외국인이 3조 4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순매수하면서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셋째, 7월 29일 전후로 예정된 2분기 실적 발표가 주가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신용장고 감소로 추가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대형 외국계 기관들이 매수 주체로 확인됩니다. 대응 전략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 분할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134만 원에서 141만 원 구간의 지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1차 저항 구간까지 보유를 유지하고 눌림목이 재차 나온다면 그 구간에서 추가 대응을 검토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상단 목표가는 이전 상승 파동의 127.2% 비율을 적용해 저점 확정 이후 재산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하락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134만 원 지지가 무너지고 200% 피보나치 구간까지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손절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나리오별 대응 기준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어디까지나 차트 기술적 분석과 수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입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기준과 상황에 맞게 직접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기 차트 흐름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종목은 맞게 골랐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서 손절하고 내가 팔자마자 올라가는 경우, 반대로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 들어갔다가 그대로 물려버리는 경우.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더 중요한 건 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수급, 차트 흐름이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 신호를 드리고 있죠. 실제로 최근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테스 같은 종목들도 아무 때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만 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4월 6일에 말씀드리고 딱 2배 상승, 하이닉스는 4월 20일에 말씀드렸고 140% 상승. 더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테스도 6월 8일에 말씀드리고 50% 상승했죠. 오늘 설명드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니고 이제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시장이 과거와 다르게 하루 만에 10%, 20%씩 움직이는 장에서는 타이밍 어긋나는 순간 결과값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게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남들 수익 날 때 혼자 고점에서 물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신호가 발생하면 바로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신 종목 적어주시고 아래 양식에 맞춰서만 작성해주시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결코 예전처럼 아무 종목이나 사서 기다리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잡는 자만이 기회를 가져가고 타이밍을 놓치면 또 현실에 안주하는 겁니다.